여러분 안녕하세요, 노창입니다.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저 사람 참 10분 정도 얘기해 보니까 말투나 비즈니스 매너나 이런 게 참 좋다, 이런 분이 계시고, 뭔가 이렇게 오래 일한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랑 점심 먹는 거 좀 꺼려진다,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좀 불편하다,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저는 인간관계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이나 뭐 경험상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늘상 자주 얘기하는 말인데요. 특히 영업 조직에서 가장 큰 고객은 누구인가를 항상 얘기합니다. 가장 큰 고객은 저희한테 계약을 해주는 뭐 건물주, 임차인, 이런 직접적인 부동산 계약을 하는 분들도 고객이 될 수 있겠지만, 실제로 부동산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객은 내 옆자리에 있는 이 동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실제 저희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물을 직접 찾은 매수자를 통해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, 제 전속 물건을 옆에 있는 옆자리 동료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, 심지어는 타사의 저희 뭐 경쟁사의 업계 동료가 계약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어차피 이제 공동 중개를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다른 사람과 나의 계약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물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고, 그 물건에 계약하는 매수자도 여러 매수자일 수 있잖아요. 그럼 어떤 특정 건물에 특정 매수자가 매칭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, 그 물건들을 계약하는 매도자, 매수자 사이에는 그 뒤에 각각의 중개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이 A라는 중개인이 B라는 중개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B라는 중개인 아니라 C나 D나 E나 F일 수도 있잖아요. 똑같은 결과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구와 일하고 싶으냐,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을 할 때 같은 회사면 더더욱 중요하고, 타사를 하더라도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일을 꼼꼼하게 잘한다, 저 사람이 인간성이 좋다, 저 사람 자체가 좋다,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뭔가 저 사람과 더 일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심지어는 내가 조금 고생을 더 한다 하더라도 저 B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 업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나를 좋게 포장하고 좋게 어필하고,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, 좋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어필해야 됩니다. 뭐 영업에 있어서는 솔직히 인간성 좋은 것보다는 일을 잘하는 사람, 이런 인상을 주는 게 더 중요하죠. 하지만 사람이 나쁘고 좋은 거를 구별하는 거는 사람의 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, 인간성이 기본적으로 좋다는 밑바닥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일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전에 한 일화로 백화점에서 구두 매장에서 구두를 가장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영업사원이 있는데, 그 영업사원이 하는 행동을 그 옆에 매장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이상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. 구두를 사지도 않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, 그 사람이 뒤에서 보지도 않는데 매장을 나가는 그 고객의 뒤통수에다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상냥하게 깍듯이 하는 거,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,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. 어떤 영업사원이든 가게 주인이 그 고객과 헤어질 때 인사하는 모습,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,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고객을 대하는지, 접객 태도, 이런 거를 보셨을 거예요. 실제로 그 해당 고객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, 그 인사하는 모습을 그 옆이나 뒤에서 본 다른 고객들, 오늘은 구두를 사러 온 게 아니지만 저 구두 매장에서 영업사원이 그 고객한테 하는 행동을 자기가 어떤 쇼핑을 하면서 유심히 본 사람들, 그리고 그 구두를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장을 떠나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영업사원, 이런 모습을
그 고객이 뒤통수가 눈이 달리지 않아가지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광경 자체를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. 그러면 그 광경을 본 사람이 구두를 살 일이 생길 거예요. 뭐 남자친구나 아버지나 가족한테 구두를 사줄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. 그 생길 때 나는 이왕이면 땡땡백화점 그때 봤던 그 친절한 영업사원이 있는 그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를 사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왜냐면 구두가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살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신어보고 사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매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두가 10,000원, 20,000원은 아니잖아요.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 때 다 수십만 원입니다. 뭐 더 비싼 것도 있죠. 그러면 그 구두를 저희가 커피 사 먹듯이 여기 커피가 있는데 커피를 사 먹듯이 매일 사진 않잖아요. 물론 구두 자주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매일은 아닐 거예요. 그렇다면 이왕 구두를 살 건데 나도 기분 좋고 돈을 써야 되는데 친절한 영업사원이 있는 곳에 가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누가 보나 안 보나 내가 어떤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 영업에 혼신을 다하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쉽게 계약을 못한 매도자 매수자가 그 에이전트 자체에 대한 어떤 믿음은 있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무기의 매출을 만들어주는 고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.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돼주는 거, 이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느냐 이겁니다. 가끔가다 이제 회사에서 뭐 직원들이나 뭐 외부에 있는 부동산들 사이사이에도 어떤 갈등을 빚는 것들을 자주 봐요. 그 갈등은 결국은 부동산 거래에 제가 이제 부동산 영업사원이니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가지고 서로의 어떤 이견이 대립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나빠진 기분, 그 나빠진 기분 때문에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간극을 좁혀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랑은 일하기 싫어. 이래서 실제로 그 인간 사이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계약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을 할 때 누가 보나 안 보나 나의 최선을 다해주는 거,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동료 간에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고객을 발굴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내 주변의 동료나 내 윗사람 아랫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. 심지어 저희 업계는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. 직업을 평생 하더라도 회사를 자꾸 옮기게 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도 생깁니다. 스카웃 당하기도 하고요. 물건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건물 하시는 분들도 그 물건에 손바뀜이 날 때 회사를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떤 좋은 기회가 돼서 내 동료나 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굉장히 좋은 회사, 내가 선망하는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그 이직한 나의 과거 동료는 그 회사에서 또 혼자만 일할 수 있을까요? 사람이 계속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. 그 필요할 때 제일 먼저 그때 김 차장님, 그때 홍 팀장님과 같이 일하고 싶다. 제가 윗사람이면 아랫사람으로 스카우트할 수도 있고 제가 제 윗사람을 스카우트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이 작은 단초에서 시작을 하고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동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데 고객들이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? 내가 어떻게 실적을 낼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경력이나 내 능력에 비해서 실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오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료와 얼마나 잘 일하고 있고 그 동료 사이에서 계약이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. 내가 고칠 거를 고쳐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